그 행정절차법 강의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1월 11일 개정됐네. 7월 12일 날 시행이죠. 2022년. 한정 2023년도 하나 있긴 한데 한정 빼놓고는 다 바로 시행되는 거 2022년 7월 12일 날 시행이죠. 시행이니까 그 6월 지방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후로 시험이 실시되는 군무원 시험 7급 시험에는 이게 적용되겠죠. 7급 시험과 군무원 시험에는 개정된 법조항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많이 개정돼 가지고 하나 꼼꼼하게 반영을 잘 하셔서 하시고 모의고사 제일 마지막 회분에 따로 이거 개정된 것은 그 반영을 해서 문제를 따로 올려줄 테니까 그 7월 12일 이후에 시험 보는 것은 그걸 적용하세요. 뭐 개정 행정절차법 문제 이렇게 할 테니까 개정 행정절차법 문제라고 하는 이거에 따라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이후에는 모의고사집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만들어 줄 테니까 모의고사집 제일 마지막을 반영하셔서 7월 12일 이후에 볼 때는 저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목적이나 정의는 큰 차이는 없고 적용이 일단 제일 중요한 차이가 생겼죠. 이제 3조 처분 신고 확약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기출 많이 있었잖아요. 확약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있다고 답해야겠죠. 7월부터는 7월 12일 이후부터 시험에는 그 전까지는 안 내야 되죠. 솔직히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이제까지 일반법이 없다고 배웠죠. 일반법이 있다고 봐야 돼요. 확약이나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한 일반법이 있다. 행정개혁도 엄청 많았죠. 행정절차법에 행정개혁에 관한 일반 조항이 있다 없다. 그렇죠? 이제는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일반법이 들어왔다.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개혁 여기에 대한 일반법 조항이 드디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일단 기억하시고 7월 10일 이후에 경우죠.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는 뭐 같고 5조 2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시험에 뭐 중요하게 낼 건 아니고 그냥 옳게 낼 거니까 한번 5조 2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별 문제는 없고 그다음 6조는 별 차이가 없고 7조도 약간 변화됐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읽어나 보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8조나 뭐 9조 이런 쪽은 차이가 없어요. 10조 이런 쪽은 차이가 없고 별 변화가 없고 11조 12조 이것도 별 차이가 없죠. 13조 차이가 없고 14조도 차이가 없는데 이제 5항이 추가된 거로 보면 돼요. 5항을 보시면 5항이 이제 추가됐죠. 공고할 때 민감 정보, 고의 식별 정보 등 송달 받을 자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공고할 때 사항 공고할 때 이게 들어왔고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자 이런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조도 별 변화 없고 16조, 17조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18조 다 차이가 없고 20조가 이제 2항, 3항, 4항이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시행 일자가 이것만 2023년이에요. 인허가 의제 조항 관련이 있는데 20조 2항 인허가 의제 조항이 행정기본법 그게 2023년 3월 24일 날 시행이어서 그런지 그거랑 맞춰 가지고 시행일을 규정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20조 그러니까 2항, 3항, 4항은 이것만은 2023년 4월 24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뭐 당장 시행되진 않겠죠. 그래도 읽어나 보시고 시험에 바로 반영은 안 될 테니까 그것 때문에 2항, 3항 특히 4항은 내려온 거로 봐야겠네. 그죠? 2항이 추가됐구나. 2항이 추가되는 바람에 3항, 4항은 저 내려왔다고 봐야겠다. 그죠? 조항이. 2항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2항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20조 2항. 24조에 따라 기본법 24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또한 같다. 이게 됐네. 그죠? 그래서 인허가 처분 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공표한다.
이게 들어갔고.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이제 그 처분 기준을 공표했을 때 여기 위반한다 해서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전 통지 21조 별 변화 없고 22조가 바뀌었어요. 중요한 조항이 바뀌었죠? 22조 청문한다 이건 됐는데 1호, 2호는 같은데 3호의 경우 3호 옛날에 신청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가나 다목 신청이 없어도 이제는 이 경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월 10일 이후부터는 강목을 처분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이게 청문을 해야 한다. 강목에 처분하는 경우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는 청문을 한다. 청문을 한다죠. 옛날엔 신청이 있으면 하고 신청이 없으면 1호에 이해에 당하지 않으면 안 했지. 다만 이제 의견 청취로 저항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사망으로 갔겠지. 사망. 의견 제출의 기회 보장으로 갔겠죠. 옛날에는 신청이 없었을 때는 옛날에 22조 사망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이제는 신청이 없어도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의견 청취를 한다. 3호가 이게 특징입니다. 신청이 없어도 3호가 1항의 3호 신청이 없어도 이제는 청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의제시 이런 건 별 차이가 없고 24조가 약간 차이가 생겼어요. 처분 방식. 자, 문서지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같고 근데 당 각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했죠. 근데 하나 더 있단 말이죠.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전자문서가 가로치기 옛날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로 표현했는데 1호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죠. 하나 더 있죠. 당사자가 처분 문서로 처분의 신청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경우. 옛날엔 당사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문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의 없다 하더라도 뭘 했을 때 2호 신청 자체를 뭘 했을 때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처분도 뭐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이게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신청을 행정청에서 홈페이지에 신청했다. 신청하도록 했다. 여러분들 뭐죠? 응시원서 제출할 때 그런 것처럼 응시원서 제출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처분도 뭐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동의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물론 다시 읽어볼까요? 1항 24지랑 그래도 문서주의가 원칙이죠.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이건 할 수 있다죠. 행정적인 재량이죠. 그러니까 1호 2호의 경우 그냥 문서로 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지. 1호 2호의 경우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죠. 마지막 문구가 1항의 마지막 문구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물론 출제할 때 1호 같은 경우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당사 등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X. 옛날 조항이죠. 옛날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문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조항은 이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가 이제는 틀린 것으로 봐야 된다. 틀린 것으로 봐야 된다. 왜? 신청을 전자문서로 했을 때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다. 신청을 전자문서로 했을 때 이제는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옛날 조항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조항은 전자문서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인 거예요. 지금 7월부터는. 옛날 조항이에요. 옛날 조항. 옛날 조항은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24조 옛날 조항. 옛날 조항이 이상하죠. 지금 현행은 옛날 아닌데 한 7월 12일 전과 후를 기준하면 옛날은 7월 12일 전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나눠 생각하세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7월 10일 이후에는 이게 틀린 거예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틀린 겁니다. 7월 10일 이후의 문제에서는 아셨죠? 이제는 하나 더 들어왔다. 그렇죠? 당사 등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할 수 있다로 하야 한다로 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2항도 약간은 바뀌었는데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경우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말
이게 전화가 이런 게 들어왔죠. 전화. 이런 게 없었죠. 전화라는 표현이 없었죠. 옛날에는. 말은 있었는데 전화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옛날 조항은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7월 10일 이후로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전자우편 등의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팩스를 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사실은. 코로나 사태 보면 문자로 많이 왔잖아 사실. 그리고 좀 더 구체화시킨 것 같아 이게 이번에 그 밖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 전송, 문자 전송 이게 제일 많죠 요새 보면 그죠? 이거 많이 한단 말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겠죠.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제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하는 문서에는 처분의 행정청과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야 된다. 문서는 처분 행정청, 담당자 소속, 성명. 그러게 이게 비공개 사유가 아니지. 정보공개법에서도 담당자의 성명 이런 것들을 적어야지 전화할 거 아니? 의견 제시하려면 처분의 정정 별 변화 없고 고지도 변화 없고 의견 제출 이런 건 별 변화 없습니다. 의견 제출 반영 주재자가 2항이 추가됐죠. 1항을 보면 28조 1항 소속 직원 이건 똑같죠.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말이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2항 행정청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할 때는 청문지를 2명 이상 이게 없었는데 이게 들어간 거예요. 청문지가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대요. 이 경우 선정된 청문지자 중 1명이 주재자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2명 이상으로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대. 누가 행정청이 1호 다수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라든지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그 밖에 전문직의 공정한 청문회에서 행정청이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처분의 경우는 청문지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같죠. 내려왔을 뿐인 거야. 7일. 조항이 2항이 추가됨으로써 밀린 거지. 3항 2항이었던 게 3항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밀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 변화는 없고요. 3항, 4항도 그렇고 5항도 그렇고 6항은 밀린 거다. 2항이 추가됨으로써 밀렸을 뿐이기 때문에 별 변화는 없습니다. 청문제 재측기 회피 조항이 있고 이것도 뭐 객관식으로 많이 내죠. 1항 보면 별 변화는 없는데 그냥 내는 거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청문회 공개 30조 별 변화는 없지만 요새 많이 내고 있죠.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A 또는 B 주재자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면 공개할 수 있다죠. 하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A 또는 B의 경우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다만 어쩌죠. 청문회 진행 별 변화 없고 분리 병합과 분리 집권 신청이죠. 집권 신청 당사자죠. 동그라미. 이건 이해관계인으로 틀게 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해관계인 32조 당사자죠.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직권 신청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병합 또는 분리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증거서 할 수 있고 별 변화는 없고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에 따라 증거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34조 별 변화 없고 청문회 종결 1항 이건 별 변화는 없는데 2항 3항 잘 비교해 보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바로 종결할 수가 있고 바로 종결할 수 있고 3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이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그래서 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죠. 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죠. 4항 됐고 별 변화 없고 35조 2 됐고 36조 됐고 자 37조에 변화가 하나 있네요. 37조 그동안은 이제 문서 열람 비밀 유지가 청문회만 있어가지고 많이 틀어냈죠. 의견 제출의 경우 없었어요. 옛날 조항에는 37조 옛날 조항에는 청문회만 있었죠. 근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30조 1항에 의견 제출의 경우 처분의 사정통에 있는 날로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이게 추가된 거예요. 이 부분이 37조 1항에 의견 제출의 경우 처분의 사전통에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이 부분이 추가됐다겠죠. 옛날에는 바로
청문으로 출발해죠. 청문이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의견 제출의 경우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다. X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7월 10일 이후로는 0이 된다. 옛날에는 이게 의견 제출의 경우는 열람 복사가 없었단 말이죠. 열람 복사가 없었죠. 근데 7월 10일 이후로는 열람 복사가 들어온 겁니다. 어디에도? 의견 제출의 경우도. 공청회는 안 들어왔네요. 공청회는 여전히 안 돼요. 그 대신 조심하셔야겠다. 의견 청취 절차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 쪽이랑 의견 제출 쪽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열람과 비밀 유지가 있단 말이죠. 공청회는 따로 없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공청회는 그냥 다 잘 뿌리는 거야. 공청회는. 공청회 뭐 하는 거예요? 널리 국민과 이해관계로부터 의견을 듣는 거라서 다 공개하고 자료 다 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 열람할 필요 없어. 다 공개하고 있는데 무슨 비밀이 어디 있어, 그렇죠? 비밀 유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청회라는 개념을 읽어봐. 그럼 뚜렷하지. 2조에 보면 5호랑 6호를 봐보세요. 제일 앞쪽에 2조 말해. 2조에 5호를 봐봐. 청문은 뭐예요? 행정팀 어떠한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죠. 청문. 공청회는 뭐예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공개적인 토론하는 거야. 어떤 행정작에 대한 당사자 전문 지식 경험을 가진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요. 그러니까 뭐 비밀이 없지. 열람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는 거야. 다 공개하고 있는데 무슨 열람이야. 자료 같은 거 다 이미 다 뿌렸는데. 다 뿌려서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공청회는 이미 자료 같은 걸 다 공개하고 뿌려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널리 의견을 수렴할 거 아니? 그래서 이 37조가 없어. 문서 37조의 제목이 뭐야? 문서 열람의 비밀 유지라는 게 자체가 없다. 어디는? 공청회는. 그래서 그런지 37조 1항에 이번에 뭐에는 추가됐다? 의견 제출의 경우는 문서 열람의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됐는데 추가됐는데 공청회는 여전히 안 들어왔다. 그래서 문서 열람의 비밀 유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의견 제출 0, 그 다음에 청문 0, 공청회 X. 공청회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항. 이게 이 문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1항에. 그죠? 이 문도 한번 읽어봐야겠네. 그죠?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 경우 행정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와 제한 등을 제외하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2항, 3항, 4항, 5항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5항.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청회. 공청회는 이제 38조는 변화가 없고 14일 날짜 똑같고 별 변화가 없고 널리 알려한다. 단서 7일 이거 똑같고. 근데 38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온라인 공청회라고 안 하고 전자공청회라는 단어를 썼죠. 전자공청회. 일단 단어가 바뀌었어. 전자공청회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온라인 공청회로 이름을 바꿨죠. 38조가 옛날에는 전자공청회였는데 이제 온라인 공청회 이렇게 바뀌었죠. 행정청은 38조에 따른 공청회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항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전자공청회라는 단어 대신 온라인 공청회로 바뀐 것만 차이가 있고 1항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 2항이 추가된 거겠죠. 1항에도 불구하고 당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그냥 공청회 안 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단도로 개최할 수 있다. 단도로 개최할 수 있다. 이때는 병행해서만이 아니죠. 2항은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국민의 안전, 권익보호를 위해서 30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옛날에는 전자공청회를 별도로 또는 공청회를 대체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뭐를? 온라인 공청회만 따로 열 수가 있다. 1호. 2호. 공청회 행정적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그래서 요새같이 이게 코로나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마 코로나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어떤 몇인 이상 뭐죠? 실내에서 못 모이게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청회를 못 열지.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의 참여를 독촉해야 되고 문호를 넓게 열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공청회 아니? 근데 온라인 시대 아니 온라인이라 코로나 시대 때 여러 사람 못 모이는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청회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그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온라인 공청회만 따로 실시를 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일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지. 예를 들면 공청회 평행해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영이지 일항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는 뭐 공청회를 대체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그러나 1호, 2호가 들어가면 틀리다면 2항에 1호나 2호 같은 게 들어가. 2호 같은 게 공청회가 2호 봐봐. 행정층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이라도 공청회가 평행해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X인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나 더 있다. 뒤에 가시면 3호. 세 가지가 있네. 그죠? 행정층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단도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게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게 뻔한 얘기고. 4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니까 대통령으로 됐고 이것도. 그 다음에 1항 뭐 개정된 건 아니지만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분야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공청회 주자를 선정한다. 라는 거지. 2항처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발표자밖에 없는 거예요. 공청회 발표자. 주재자는 아닙니다. 청문회 주재자든 청문 주재자든 공청회 주재자는 일정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하는 거고, 근데 공청회 발표자만 기본적으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2항도 단서가 있긴 하죠. A 또는 B.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필요하면은 이때는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 1호, 2호, 3호. 그 다음에 공청회 진행 됐고, 결과의 반영 이런 별 차이가 없고 이름만 바뀐 거예요. 39지 2는 온라인 공청회 첫째 줄 그렇죠? 전자공청회 대신 이렇게 바뀐 거고 차이가 없고 39지 3 됐고, 그 다음에 3장에 이제 신고 말고 확약 위반 사유로 공표가 추가된 거죠. 신고는 옛날부터 있었을 테고 확약 위반 사유로 공표가 추가된 거야. 그 확약 절차가 이제 드디어 들어온 거지. 신고는 똑같아요. 조항이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2항 도달된 때 신고무가 이행된다. 그죠? 도달이죠. 도달된 때 42항 도달된 때 그래 됐죠. 그 다음에 확약이 들어왔죠. 40조 2 확약이 들어왔죠. 그렇죠? 1항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어떤 처분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고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신청한 처분에만 적용되네.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처분. 허가 신청. 도로조명 허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의무를 과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죠. 그죠? 권익을 제한한 처분도. 면허 취소를 신청합니까? 음주운전의 황랑기가 음주운전했죠. 그러면 면허 취소를 신청해요? 안 하지. 그죠? 그다음에 뭐 과세처분을 꼭 신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느 처분에만 적용된다? 당사가 신청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확약은 어느 처분과 관련돼 적용되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확약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기속이냐 재량이냐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면 기속의 경우 적용된다고 그러죠. 기속행일지라도 확약이 가능하다는데 뭐죠? 재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예?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는 기속이죠. 그때도 확약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재량일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재량일 때도 확약할 수 있고 기속일 때도 확약이 가능하겠죠.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기억하시고 행정청은 당사의 신청에 따라 어떤 처분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어떤 처분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행정 절차법은 확약을 처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본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3장이죠. 40조에. 제3장의 신고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죠. 그럼 우리가 자 17조 봐보세요. 17조 제2장이 뭐예요? 제2장이 뭐예요? 17조 예류에 처분이죠. 이게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신고 확약 법 위반 사실의 공표가 따로 있다는 것은 일단 처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이게 분류를 했죠. 이게 처분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죠. 판례처럼. 그래서 공정력 등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판례 태도가 이 법정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가능한 것 같고 판례 태도가 타당한 것 같고 확약 그래서 확약을 따로 뺐습니다. 지금 처분 절차에 넣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 3장 봐보세요. 다시 40조 이에 제 밑에 줄에 보면 12페이지로 되어 있는 신고 제 3장 신고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이렇게 했죠. 2장은 뭐예요? 처분이죠. 2장은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했고 제 3장은 처분이 아닌 나머지 신고 확약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따라 지금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확약 다시 보시면 자 확약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장래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거나 할 거나 하지 않겠다. 허가를 하겠다 허가를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확약해 줄 수 있다. 확약은 구두는 없죠. 지금 문서라고 돼 있네. 문서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구두는 안 되네. 교과서적으로는 구두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확약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구두를 할 수 있다고 하죠. 응? 근데 이게 문서로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구두를 하면 안 되네. 지금 여기서는 이론과 좀 다르네. 교과서에서는 그동안 문서 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구두로도 확약을 할 수 있다고 해왔는데 절차법상은 꼭 문서로 해야죠. 그럼 이런 걸 뭐로 틀리겠어요?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문서 또는 말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X죠.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한다. 이항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을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약할 때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과 그때는 그렇다. 확약을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행정청은 당 각고의 어느 하나를 할 때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확약의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 돼요. 확약은 공적 견해 표명이고 공적 견해 표명이 신뢰보가 성립됐을 때 확약에 반하는 처벌하면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었죠. 안산시 도시계획국장 사건에서 안산시 도시계획국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충 녹지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나중에 완충 녹지지역 해제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죠. 신뢰보 위반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1호 2호죠. 이런 경우는 구속력이 없다 이게야. 나머지는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만약에 구속력이 없으면 1호 2호를 말할 필요 없어. 그냥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겠지. 다음 갖고 1호에 해당할 때만 기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돼. 이렇게 되면 그렇죠? 확약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요? 확약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한다. 다만 다음 같은 경우는 구속하지 않는다. 1호 확약을 한 다음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의 사정 변경. 이건 옛날 해왔던 얘기야 다. 솔직히 해왔던 얘기 아니? 사정 변경의 경우는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확약은 실효된다 라는 것은 판례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 판례에서 되게 했단 얘기야서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확약에 위법한 경우. 그렇죠. 위법한 경우는 그러면 구속이 대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위법한 약속했단 말이죠. 위법한 확약을 했어요. 그러면 구속력이 없다. 나머지는 확약에 기속됩니다. 행정청은. 나머지 의견은 확약에 기속된다. 행정청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신뢰보고 성립하고 그래서 구속을 당한다라는 거죠. 확약이 사항의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들어왔네. 그죠?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네. 그죠? 1호 2호에 해당한 사항에 해당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라. 통지하라 라는 거죠. 그렇죠? 법 위반 사실의 공표죠.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한 일반법으로 봐야 돼요. 일반법으로 봐야죠. 그죠? 이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왔어. 그동안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한 일반법이 없다고 했죠. 개별법이 있다. 그래서 뭐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등등에 있었죠. 신상공개죠. 성범죄자들 신상공개라든지 또는 고액제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 이런 개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일반법이 7월 12일 이후에는 있다. 7월 12일 이후에는 있다. 일반법이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1항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을 법률 유보가 적용되네.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 이건 기존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인격권 제한이에요. 헌법적으로 따지면 인격권 제한이지. 그렇기 때문에 헌법 37조양 자유권리 제한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가 적용돼. 자, 법률 유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유보가 적용됩니다. 뭐 할 때도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에도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 공표할 수 있다. 2항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에서 당사자 명예 신용을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이고 타당한 증거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표하기 전에 이걸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공표했죠? 공표했는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례가 있었던 거죠. 진실을 믿고 진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면책된다. 그렇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되고. 그 판례 입장이고. 하여간 이제 사전에 이제 확인해라겠죠. 확인해라. 진실을 믿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라. 확인해라. 3항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 의견 제출을 규정한다. 여기 있네. 공표할 때 미리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 보장했네.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 보장. 다만 다음 각고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1호 긴급히 공표할 필요. 긴급. 두 번째 현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견 진실의 길을 포기한 데를 명백히 밝힌 경우. 21조 사항과 짬뽕이네. 21조 사항에 있는 일종의 1호, 2호, 1호, 3호. 1호, 3호랑 의견 진실의 기회 포기 이렇게 돼 있네. 그죠? 2호는 없고. 그죠?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사전 통지가 찾아보자. 21조 사항 봐보세요. 21조 사항에 이제 1호나 3호의 내용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1호, 3호, 2호는 없고 1호, 3호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22조의 사항이 있죠. 22조 사항 봐보세요. 22조 사항에 보면 당사의 의견 진실을 포기한 데를 명백히 밝히면 의견 청취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비슷한 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21조 사항에 이제 이유가 없는 거고 1호, 3호랑 이 22조 이 내용이 사항의 내용이 유사하게 들어왔죠. 다시 들어오시면 그래서 법 위반 사실을 공표 사전에 통지해야 돼요. 그렇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생략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 각고 어느 하나 해당할 때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죠. 1호 긴급, 2호 공표의 성실한 의견 청취가 현지 곤란하고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의견 진실의 길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사항,
의견 제출을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처의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다음에 사항 의견 제출 관련돼서는 법정을 준용한다. 위반 사실의 공표는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한다.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행정증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의 공표 관련된 의무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조치를 마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을 했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조치를 마친 경우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표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라면. 그 다음 8항 행정권 공표된 내용에 사실과 다른 걸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안을 지체 없이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이상 동그라미 공표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도 있고 행정 계획이 들어왔네. 그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모든 계획은 아니네 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에는 규정이 없고 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죠. 그럼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뿐만 아니라 폐지할 때도 수립, 변경, 폐지할 때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형량 명령이네. 형량 명령의 일반 조항으로 봐야죠. 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조항은 없고 지금 구속적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형량 명령을 규정했다. 형량 명령을 규정했다. 여러 이익을 정당히 형량해야 한다. 공익, 공익사익, 사익 세 가지. 형량 명령 있죠? 형량 명령을 규정했다. 형량 하자는 규정하지 않았네. 형량 하자가 있으면 위법이다. 보통 판례 이렇게 말하죠. 형량 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은 위법이죠. 그것까지는 안 나가고 형량 명령 조항만 일단 뒀네.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그러면 형량 명령을 내리고 있죠. 형량 하에 한다니까 여기 위반한 행정계획은 당연히 위법이 되겠죠. 해석론적으로는 당연히 위법은 되겠죠. 폐지할 때도 형량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수립할 때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수립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했을 때 폐지할 때도 형량 명령이 적용된다. 판례도 그런 얘기를 했어 사실은. 판례도 행정계획을 변경할 때도 형량 명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판례가 있었고 기출도 있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 예고. 자, 41조 별 변화는 없는데 41조 자체는 1항 법령을 재개표할 때 다 이를 예고해야 한다. 법령 등을 재개표할 때 뭐 한다? 입법 예고해야 한다. 법령 등을 재개표할 때 입법 예고해야 한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략하는 사유 있죠? 입법 예고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3항 법제처는 직접 예고할 수도 있죠. 법제처는 권고, 직접 예고 다 가능하다. 4항 제2법 예고죠. 그 다음에 예고 방법 42조 1항 행정청이 이런 방법을 통해 입법 예고할 수 있다. 1호 법령이 입법 예고하는 경우 관보 또는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 입법 예고 어떠하는 거예요?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법 예고 홈페이지 지금 있어요. 현재 있습니다. 네이버 가서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심심하면 입법 예고 딱 치면 제일 먼저 떠요. 그거 말하는 게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 두 가지 관보. 근데 2호는 이제 공고에만 하면 되네.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 예고하는 경우 공보. 이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 얘기가 없네, 그죠?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 얘기가 없습니다. 2호는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지금 시행된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도 7월 10일 전에도 지금 시행돼 있는 거예요. 이건 7월 10일에 개정되는 게 아니라 2항 행정청 대통령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 예고할 때는 소관상임 제출은 대통령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2항의 대통령만, 그죠?
재개폐가 된 다음에는요. 재개폐가 된 때는 그거는 국회법 98조 2의 1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건 다 제출해야죠. 재개폐가 된 다음에는. 재개폐가 된 다음에는 국회법 98조 2의 1항이죠. 그래서 그때는 다 돼 있죠. 그죠? 대통령 총리령 부령 훈령의 교육 입법 훈련의 교육 고시 훈련의 교육 고시 등을 재개폐된 때 이렇게 돼 있죠. 재개폐가 된 때 소관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재개폐가 된 다음에는 이제 소관사무소에 제출해야 되고, 이거는 입법 예고 때죠. 입법 예고 때는 대통령령만 소관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입법 예고 때는 예고죠. 예고 때. 사망, 상, 온라인 공청회, 6항 이런 거 똑같고, 입법 예고 기간 별 변화 없고, 의견 제출의 처리 별 변화 없고. 자, 행정예고. 자, 46지랑 행정청은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 행정예고라고 하죠. 다만 다음 각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것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암기하셔야 될 테고. 그다음에 2항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3항 예고 내용을 성격으로 정하되 20일 이상 이건 그대로고, 사항이 좀 바뀌었죠. 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행정 예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없었는데 이 경우 10일 이게 없었죠. 이 경우 10일이다. 뭐가? 행정예고 원칙적으로 20일로 하되 3항에 20일 이상 하되 원칙적으로 3항. 그렇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예고기간을 단축하는데 그때 10일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고 방법 별 차이 없고, 행정 지도 별 차이 없고, 별 변화 개정된 게 없고, 이제 52조 이쪽이 개정됐는데 뭐 별 큰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52조 3 국민 참여 창구, 그다음에 국민 제한의 처리 52조 2도 있네. 이런 것들 좀 들어왔긴 들어왔네. 그렇죠? (52조 1항) 뭐 노력해야 한다. 뭐 하나만한 얘기고. 2항 공표한다. 3항 52조 3항 국민 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 제출한다. 52조 국민 제안의 처리 1항 행정청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국민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 처리한다.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창구 행정청은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수 있다만 체크하시면 되겠지. 이런 것들은 혹시 뭐 해야 한다라고 틀겨낼 수 있으니까. 52조 3 마지막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나겠죠. 틀겨낼 때는 수 있다로 끝났습니다. 온라인 정책 토론 이것도 수 있다로 돼 있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점이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서 정보 통신망을 통한 이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수 있다. 2항 3항 됐습니다. 나머지는 별 변화가 없고, 그래서 부칙에 보면 1항에 보면 시행일이 나오죠. 뭐 알 필요 없는데, 그죠? 6개월이 경과한 후, 그러니까 이제 7월 12일이라는 얘기죠. 7월 12일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다만 20조 2항 사항 아까 있었죠. 그것만 인허가 의제제도 관련돼 가지고 처분 기준의 공표 이 조항만 인허가 의제 행정기본법 2023년 2월 4일 날 시행되니까 그것만 이렇게 2023년로 늦춘 거예요. 나머지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하여간 좀 많이 바뀌었죠. 7월 12일 날부터는 행정절차법 내용이 꽤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7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바뀌는 내용을 일단 족보책으로 체크해주고 기본서 체크해줄 테니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도 찾아보면서 하는 거라서 그러기는 한데
일단은 그 17페이지 이런 데다가 그 확약 같은 거 하나 써주면 더 좋겠다. 그죠? 17페이지에다가 절차법 0, 기본법 X. 확약은 그죠? 네, 행정계획도 그렇고 행정계획, 확약,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절차법이 있다. 절차법이 있고 기본법이 없다. 뭐가? 확약, 행정계획, 확약, 행정계획, 그 다음에 법 위반 사실 공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위반 사실의 공표 이런 것들은 어디 있다? 절차법이 있다. 기본법은 없고 절차법이 있다. 이런 거 하나 체크해. 적용 영역도 좀 바꿔주면 좋겠다. 17페이지 제류에 그죠? 17페이지 제류에다 넣으면 되겠네. 17페이지 제류에 그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의 행정예고 지도 절차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뭐로? 세 가지 추가하시고 볼펜. 세 가지 확약, 행정약,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17페이지 제류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 그 163페이지 법적 근거에서 위에서 내려오시다가 절차법 규정 X 이거 바꿔줘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약 기본법은 X인데 행정 기본법 기본법은 X인데 확약은 0으로 이것도 물론 이제 기준이 7월 12일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하면 안 되겠다. 그 전 사람들 옆에다 또 추가로 해줘. 아예 지우지 말고 그러면 X 해놓고 옆에다가 7월 12일 이후로는 행정절차법 확약 규정이 있음. 이렇게 7월 10일 이후로는 절차법의 0. 7월 12일 이후로 옛날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7월 12일 이후에 추가된다. 확약 추가되고 형식 요건에 보면 문서 또는 말이잖아요. 근데 행정절차법상 어떻게 돼요? 절차법상은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도 체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확약 말로 하면 안 되죠. 말로 하면 안 되고 꼭 문서로 해야 됩니다. 아까 문서로 해야 한다고 표현되잖아요. 그냥 된 것도 아니고 문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로 할 수 있다가 X로 답해야겠죠. 이제 절차법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확약은 문서로 해야 한다. 근데 문서 또는 말로 해야 한다. 또는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X로 답해야겠죠. 절차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냈을 때 아셨죠? 7월 10일 이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또 오해하면 안 돼. 7월 10일 이후 얘기야. 확약의 대상 이건 별 차이가 없죠. 기속행위. 그다음에 뭐 확약의 실효 뭐죠. 근데 이런 게 있죠. 제일 밑에 그죠? 공적 그 사실적 법률 상대 변경됐을 때 제일 밑에 2번 이거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죠. 아까 사정 변경 하나 더 추가됐죠. 이제 법 위반 법 위반되는 확약 법에 위반되는 확약의 경우도 구속력이 없죠. 아까 기속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죠. 기속되지 않는다는 표현에 기속 어떤 경우 안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사정 변경. 이게 이제 제일 밑에 2번과 같은 거예요. 확약의 실효 2번과 같은 얘기. 확약의 실효 2번과 같은 얘기. 사정 변경. 근데 법 법 위반되는 확약 또 기속력이 없죠. 기속력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어차피 안 들어왔어도 여전히 이제 공법상 계약은 별 변화가 없고, 이제 행정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그 이제까지는 171페이지 쪽에 형량 명령 쪽에 하나 추가하시고, 형량 명령 쪽에 111페이지 행정 절차법의 구속적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폐지에 형량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추가하시는 게 좋겠고, 형량 명령 쪽에 111페이지 행정 절차법에 이번에 들어온다. 뭐 형량 명령이 뭐에 대해서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수립, 변경, 폐지에 형량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추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169페이지 행정계획 확정 절차, 행정계획 확정 절차 169페이지 첫 번째, 행정절차, 행정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 관련돼서 일부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69페이지 행정절차법에는 행정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립과 관련된 형량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형량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고, 이게 168페이지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단어 있죠? 표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구속적 행정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가 행정절차법이 형량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얘기는 없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관련된 얘기는 없고, 구속적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표에서 168페이지 이와 관련돼서 형량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구속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에?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제일 위에 3번 제일 위에 3번 제일 위에 신청이 있는 경우가 이제 삭제되는 거다. 7월 12일 이후에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3번이 제일 위에 3번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 조합 설립 인가 취소에 청문 절차는 신청 있는 경우가 삭제된다. 이게 7월 12일 이후에는 이게 삭제된다. 이 부분이 삭제된다. 신청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에 신청 있는 경우라는 단어가 삭제된다. 그냥 청문을 한다. 이건 청문을 한다지. 1, 2, 3번 그냥 청문을 한다. 이 아래도 해설도 빠져야겠네. 청문을 한다는데 3월 제하고 신청이 있다 하여 청문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해야 돼. 신청이 없어도 해야 돼. 이제는 7월 10일 이후로 7월 12일 이후로는 위에서 5번째 줄 청문을 한다는 맞고 3월 제하고 이 부분은 7월 12일 이후로는 삭제해 주기 바랍니다. 3월 제하고 당사의 신청이 있다 하여 청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7월 12일 이후에는 이게 삭제된다. 이 부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상 공표 아래쪽에 일반법 규정 X가 0으로 받게 한다. 7월 10일 이후로 7월 12일로 법률 245페이지 아래쪽에 법률이란 단어에서 근거 필요가 0으로 되어 있고 이건 맞고 일반법 규정 X가 0으로 바뀐다. 7월 10일 이후로 0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대충 이렇다 그치? 대충 이렇다 그치? 기본서는 안 가져왔지 대부분. 다음 주에 줘야겠다. 기본서는 다음 주에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서 수정할 게 뭐뭐 있는지. 어? 기출도 가져와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 기출도 한번 가져와서 뭐뭐가 바뀌어야 할 건지 7월 10일 이후 어? 어? 뭐뭐 밝혀진 7월 10일 이후에 뭐뭐 밝혀야 할 것인지 기출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는 그대로 하시되 7월 10일 이후에 바뀌는 것만 추가해서 문제화 시켜줄 테니까 그거는 7월 10일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의고사 할 때 나눠주고 책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거 잘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